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평생을 살아온 낡은 집 한 채. 그 집이 갑자기 180억 원의 가치가 되는 순간 말입니다. 정옥 할머니, 올해 75살 되신 이분은 우편함에서 꺼낸 LH 도시개발 보상금 통지서를 보는 순간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평생 살아온 그 한옥, 그 좁은 방에서 자녀들을 키웠던 그 집이 무려 180억이라는 숫자로 평가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기분이 들겠어요? 기쁨? 아니, 잠깐만요. 정옥 할머니는 그 통지서를 보며 느낀 감정이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이었어요. 요즘 뉴스에서 자주 보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망가진 가족들, 돈 때문에 부모를 배신한 자식들의 이야기들 말이에요. 정옥 할머니는 바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혹시 내 새 아들이 나를 이제 달라고 봐줄까? 75년을 살아온 어머니가 가장 두려워한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자식들이 변할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정옥 할머니는 큰 결심을 내립니다. 이 돈을 나눠주기 전에 내 아이들의 진짜 마음부터 확인하자. 내가 낳은 이 아들들이 정말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아니면 돈만 바라보는지를 말이야. 이것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75년을 살아온 할머니가 자신의 인생 마지막에 마주한 가장 절절한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정옥 할머니는 초라한 모습으로 첫째 아들 민수의 강남 아파트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75살 어머니가 몸이 좋지 않다고 하소연하며 수술비가 5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모습을 말입니다. 충청도에서 올라온 어머니 그리고 아들. 어떤 대화가 나누어질까요? 따뜻한 포옹, 걱정의 말, 아니면 서둘러 손을 잡으며 병원을 함께 다닐 부자의 모습? 그런데 사실은 달랐어요. 첫째 민수는 주식 차트에서 눈도 떼지 않고 있었습니다. 강남 아파트에 앉아 화면에 떠오르는 숫자들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말을 듣고도 그는 그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 엄마. 나도 요즘 어려워. 대출도 많고. 그리고는 지갑에서 꺼낸 지폐가 몇 장뿐이었어요. 5만 원. 고작 5만 원입니다. 5천만 원이 필요한 어머니에게 건넨 것이 5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그 말 여러분 들어보세요. 엄마 택시비나 쓰라고. 그리고 일단 가라고. 그 순간입니다. 정옥 할머니의 마음이 얼어붙은 것은 75년을 살면서 자신이 낳은 아들로부터 받은 가장 차가운 말이었어요. 마치 낯선 사람 대하듯이, 마치 거슬리는 손님 대하듯이 자신의 어머니를 대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정옥 할머니는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낳은 아들이 맞나? 이 아이가 정말 내 민수가 맞나? 세상에 이런 아픔이 있을까요? 자신의 자식으로부터 느끼는 이 절망감, 이 배신감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돈이 드러내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옥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직 남은 아들이 있으니까요. 둘째 창수. 분식집을 하고 있다던 그 아들 말입니다. 혹시 가장 어린 나이의 아들이 어머니의 마음을 돌아봐주지 않을까 하는 희미한 기대를 품으며 정옥 할머니는 창수의 분식집을 찾아갑니다. 좁은 분식집, 낡은 테이블, 그곳에 앉아있는 아들. 하지만 여러분, 그곳에서 벌어진 일은 이미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참혹했습니다. 창수는 어머니의 얼굴을 봤을 때 기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왠지 불편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요즘 장사가 잘 안 돼. 정말 힘들어. 하소연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몸이 아프다는 말을 꺼내자마자 창수가 한 행동은 정옥 할머니를 더욱 깊은 절망으로 밀어내렸어요. 손을 휘저으며 형이 잘 살지 않나? 형한테 가라고. 라는 말을 던진 것입니다. 자신은 할 수 없다는 식으로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창수는 어머니 곁을 떠납니다. 주방으로 들어가 버린 것이에요. 그 후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창수는 주방 문틈으로만 어머니를 몰래 바라봤습니다. 마치 불편한 손님을 치워보내려고 하는 사람처럼요. 그는 다시 나오지 않았어요. 정옥 할머니는 그 분식집의 좁은 의자에 혼자 남겨집니다. 어머니의 몸이 아프다는 것도, 수술비가 필요하다는 것도, 그런 모든 것들이 창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제 남은 희망은 하나 막내뿐이었어요. 하지만 정옥 할머니의 마음 한구석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내 아들들이 정말 이렇게까지 변해버렸단 말인가? 이제 정옥 할머니는 막내 경수를 찾아갑니다. 이미 두 아들로부터 받은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여러분도 충분히 아실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라는 것은 그런 거 아닐까요? 몇 번이나 상처를 받아도 막내 아이에게는 기대를 품고 또 기대를 품는 것 말이에요. 막내 경수의 집에 들어선 정옥 할머니의 눈에 들어온 것은 비참함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맥주병들이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있었어요. 그리고 경수의 입에서 나온 말도 형들과 비슷했습니다. 엄마, 나 요즘 실직 위기야. 정말 도와줄 수가 없어. 정옥 할머니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세 아들 모두가 자신을 버린 것 같았습니다. 세 아들 모두 어머니의 고통에 외면했던 것입니다. 정옥 할머니는 한마디 하지 않은 채 그 집을 나섭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마음이 무거웠어요. 역시 세상이 바뀌니까 사람도 변하는구나. 내 아들들도 나를 버렸구나. 하지만 그 순간입니다. 뒤에서 슬리퍼를 끌며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경수였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후회한 경수가 어머니를 따라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어머니, 제가 미쳤어요. 어머니가 아프다는데 어떻게 제가 돈 얘기를 했을까요? 어머니,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 순간 정옥 할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것이 진심입니다. 비로소 보이는 아들의 진정한 모습. 이것이 바로 어머니가 찾던 것이었어요. 경수는 낡은 통장을 꺼냅니다. 적금 통장이에요. 그 안에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가 들어 있었어요. 평생을 생활하면서 어렵게 모아온 돈입니다. 그 통장을 어머니에게 내밀며 경수가 말했어요. 어머니, 일단 이것부터 써서 수술이나 받으세요. 200, 300만 원이라도 좋으니까 일단 몸부터 낫는 게 먼저예요. 경수의 아내 은주도 뛰어나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정옥 할머니를 안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 집은 작지만 여기로 오세요. 저희가 어머니를 모실게요. 아무리 좁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진심입니다. 돈으로 가득 찬 강남 아파트도 아니고 장사가 잘 되는 분식집도 아니고 비참한 자취방도 아닌 곳에서 나온 따뜻한 말과 행동 말이에요. 경수와 은주는 자신들이 가진 것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그래서 더욱 진심이 빛났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가난한 현실 속에서도 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 어머니를 돌보려는 마음이 더욱 따뜻하게 빛났던 거예요. 정옥 할머니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근본적인 진리를 말이에요. 돈은 사람을 드러냅니다. 그렇습니다. 돈은 사람의 본성을 드러내는 거울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돈은 진심도 드러나게 만듭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 그것이 진심이고 아무리 부자라도 자신의 어머니를 외면하는 것은 거짓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정옥 할머니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180억이라는 그 거대한 비밀을 어떻게 자신의 아들들에게 알려야 할지를 말이에요. 그리고 누가 정말로 그 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삶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셨어요? 혹시 자신의 자녀들이 떠올랐나요? 아니면 당신이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었는지 되돌아봤나요?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진심은 언제나 드러나게 됩니다. 당신의 부모님을 대하는 그 따뜻한 마음, 그것이 가장 소중한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